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하나다 다한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징기스칸 할아버지의 건국 맹세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아스비민 알자와스 알자토가 아호 두르민 부 알터토가 부튼비민 알자와스 알자토가 무릉오스민 부 알터토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징기즈칸 할아버지와 그분의 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징기즈칸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를 예수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실제 몽골어로는 징기스칸 그리고 예수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왜 굳이 어렵게 정확한 발음을 고집하냐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는 건 그 존재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어의 해는 목 깊은 곳에서 이제 목을 좀 긁으면서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1학년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바로 해라고 발음하지 않고 먼저 연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데 먼저 주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주의 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요. 왜냐? 이 해란 발음이 문장 안에 단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목을 긁으면서 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애들한테 헤헤헤 하고 좀 가볍게 알려줘 버리면은 나중 가서 친구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는 틀리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먼저 목소리를 긁는 연습부터 시킵니다. 이 소리가 서구권이나 한자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편의상 카, 해가 카 또는 쥐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이 칸이 됐고 해가 게이가 돼버린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저는 특히 예수계 할아버지 성스러운 이름이 한국에서 엉뚱하게 들리는 변형된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징기즈 칸도 물론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딱히 그렇게 큰 거북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해 할아버지 이름이 예수게이가 된 점에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이름이란 게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릇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기억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고유한 이 이름들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예수해, 예수해.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과연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나요? 저는 최근 몽골 국영방송 MNB에서 역사학자 잭 웨더포드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멍하니 듣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문명은 몽골의 빚을 졌고 우리는 여전히 징기스칸이 설계한 길 위를 걷고 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전 처음엔 그저 옛날 왕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징기스칸의 법과 인생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냥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조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800년 전 지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 본명 대무징.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똑하고 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였죠. 정반대였죠. 태무진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는 10살, 태무진이 10살, 9살일 때 독사를 당했고 부족에게 그 후로는 버림을 받아서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어요. 교육은커녕 글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묶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웨더포드 교수는 그를 자기 자신의 스승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수를 하면 남을 탓하는 대신 실패를 왜 했을까? 계속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는 했다고 해요. 여기서 징기스칸 할아버지의 첫 번째 명언이 나옵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늘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에너지를 쓰잖아요. 하지만 진짜 나의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 이 내용을 800년 전에 징기스칸 할아버지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이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 할아버지가 위대한 건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복한 수많은 민족을 하나의 질서로 묶은 현대적인 법 때문이었죠. 징기스칸 할아버지가 만든 성문법, 예사와 그 시스템을 보면 지금 봐도 진짜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첫째, 인류 최초의 종교 자유법입니다. 예사에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평등하며 신앙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당시 유럽은 종교가 다르면 죽이던 시대였지만 징기스칸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훗날 미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째, 정보의 고속도로 얌 시스템입니다. 징기스칸은 인류 최초의 글로벌 통신망인 역참제를 만들었어요. 40km마다 노인 역참, 그리고 전령들의 패스권인 파이자, 한 달 걸릴 정보를 단 6일 만에 전달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인터넷 인프라와 퀵 서비스의 시초라고 봐요.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 그분께서는 800년 전에 알았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신의 안전과 외교적 면책 특권입니다. 사신은 죽이지 않는다.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징기스칸 할아버지는 바로 전쟁이야 하고 돌진했어요. 신뢰가 깨진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봤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날 유엔의 외교관들이 타국에서 보호받는 것, 그 권리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 종이, 나침반, 인쇄술, 동양의 발명품들이 몽골이 만든 평화로운 무역로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은 몽골이 열어준 지식의 문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인 거죠. 현대 세계는 몽골의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이 새로운 국가를 세울 때 참고했던 종교의 자유, 그리고 현대 여권과 국제 우편의 시초가 된 얌 시스템, 이 모든 게 징기스칸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그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공존 때문이었죠. 여성을 납치하거나 물건처럼 팔지 마라. 흐르는 물에 오줌을 누지 말고 자연을 지켜라.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현대적인 법들은 사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징기스칸 할아버지는 단순히 땅을 뺏은 정복자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질서를 선물한 사람이었어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징기스칸은 왜 자기 모습을 남기지 않았냐고요. 징기스칸은 본인을 우상화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하지만 현대 저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사진, 그림들은 모두 다 상상으로 또는 역사에 쓰여진 내용을 토대로 그려진 그림들이거든요. 그 누구도 징기스칸 할아버지의 실제 얼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기보다 자신이 만든 법 아래에서 국민들이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잠드는 것이 그분의 진짜 꿈이었죠. 그분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까지 남기셨어요. 내 자손들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그날 몽골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 제 머리를 그냥 띵띵띵 하더라고요. 비단옷과 벽돌집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잖아요. 하지만 징기스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몰락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분께서는 평생 계례에서 살면 국민들과 똑같이 먹고 잤어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갈등도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 서로의 조건을 비교하며 급을 나누고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거나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 오만한 말이에요. 잭 웨더퍼드 교수는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징기스칸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현대의 몽골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그분을 볼 수가 있다고요. 3,00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품은 몽골의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몽골의 청년들이 단순히 박제된 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이 과거의 지혜를 빌려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꿈꾸는 것,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과 몽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건 징기스칸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지키고자 했던 나를 이기는 용기와 타인을 존중하는 법,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등진 것 같을 때 징기스칸 할아버지의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역사는 박물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선택 속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800년 전에 징기스칸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꿈이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좀 더 다른 또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르테